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겨울답죠? 예, 겨울 끝자락에 겨울답습니다. 자, 책 244쪽. 오늘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시험이 들어오서 2시간 끝나고 가신 분도 계시겠네. 여러분 학창시절에 뭐 쪽지 시험 본다 그러면 2시간 끝나고 미리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자, 244쪽입니다. 244쪽. 강의 노트는 몇 쪽인가요? 예, 38쪽입니다. 이 노트. 토지 정책이라 나왔습니다. 토지 정책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요, 토지 정책을 전부 다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법 선생님이 하는 말 전부 다 토지 정책입니다. 그러면 공법 완벽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 정책은 엄청나게 방대하다.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네요. 그러니까 토지 정책을 10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어쩔 때는 2문제 내거든요. 그럼 한 문제 내면 어느 특정 정책에다 내버리면 다른 정책을 못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정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지역지구제라고요.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제를 출제해버리면 다른 토지 정책은 출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한 문제 내니까. 그렇지 않으면 2문제인데 만약에 한 문제 낼 때가 많아요.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지역지구제를 출제해버리면 다른 정책은 출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정책은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래요. 그럼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지문 5개 만들죠. 지문 5개 만들면 정책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5가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1번에다가 지역지구제 관한 거, 자 2번 자,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2번은 토지은행에다 지문 하나, 3번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개발권 양도제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3가지가 토지 정책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지구제 단독 문제로 매우 많이 출제했고, 토지은행 단독 문제로 2번, 개발권 양도제 단독 문제로 2번, 나머지 것은 단독 문제로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자 기타 토지 수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토지 수용. 토지 수용도 토지 정책이거든요. 또 토지 선매도 있어요. 토지 선매도 토지 정책이거든요. 토지 선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토지 선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선매도 토지 정책이요. 토지 선매 뭐 할 때 들어봤습니까? 저번 주에 저한테 들어보셨죠? 저번 주에 또 토지 뭐 공포스만 들어봤습니다. 막 이럴 것 같아서 이 토지 선매는 저한테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뭐 할 때 들었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개입에 토지 선매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하고 같이 설명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설명하면서 토지 선매 설명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토지 선매는 단독 문제를 낼 수도 없고 내지도 않습니다. 그럼 토지 선매가 나오면 지문 하나입니다. 토지 선매가 불성립한다고 해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지문이에요. 선매가 불성립하면 허가권자는 불허가 처분한다. OX? X. 그렇죠? 그렇게 지문 나와요. 그럼 토지 수용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 수용을 깊은 내용을 물어봅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째. 토지 적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는 어느 선생님한테 들어볼 수 있습니까? 토지 적성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억이 없을 겁니다. 공법 선생님한테 혹시 토지 적성평가 안 들어보셨어요? 좋아.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라고 들어보셨죠? 입안 절차, 입안하고 결정하고 맞잖아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절차가 똑같아요.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입안할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공법에서 나오는 절차는 가장 먼저 기초조사 해야 돼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가장 먼저 기초조사 합니다. 기초조사 할 때 무엇 하던가요? 그냥 기초조사 한다 이렇게만 했습니까? 그랬구나. 아직 거기까지 안 갔구나. 기초조사 할 때요. 기초조사 할 때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걸 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공법책을 한번 펴세요. 아마 집에 공법책이 없을 겁니다. 사물함에 공법책이 있을 거니까 오늘 쉬는 시간에
사무람에서 공법책을 펴가지고 여기 기초조사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 부분 가면 그럼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게 나온다고요. 자, 공법생한테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기본 과정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아마 3, 4월 과정에 어쩌면 공법생 이야기 할 거라고요. 그럼 이 토지 적성 평가도 공법에서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을 결혼해서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럼 이가 단독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고 지문 나온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도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 역시 얘도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습니다.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토지 정책입니다. 이거 전부 다 공부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떨어져 버린다. 전부 다 공부하면 이거 전부 다 공부하면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이 세 가지가 단독 문제 나오죠. 그 중에서 1번 타자가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역지구제만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아주 가볍게. 자, 토지은행 개발권 양도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해볼게요. 토지은행 단독 문제로 2번 나왔는데 17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17회 때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동안 안 나오다가 28회 때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단독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 지문은 잘 나와요. 지문이 잘 나오는데 토지은행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은 이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잘 물어봅니다. 토지은행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이게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발권 양도제 단독 문제로 2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단독 문제로 2번 나오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단독 문제로. 개발권 양도제에서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나 시행하지 않냐 이거 물어봐요. 자, 이게 토지 정책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토지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게 또 있고 시행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개발권 양도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개발권 양도제 이거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토지 수용, 토지 썰매 쭉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공법선생님이 많이 배운다든지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토지 선매는 또 했잖아요. 중요한 거. 토지 선매가 불성립한다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거. 그럼 토지 적성 평가는 또 뭘까?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뭡니까? 얼어버렸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이렇게 있잖아. 공부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 했습니까? 공부선생님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쩌나요? 그러면 공부선생님 도시군 관리 계획 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뭐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냐? 자, 우리 공법을 보면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적인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지구 단위 아니면 용도 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볼래요?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이걸 중심상업적으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사실은 그린벨트니까 여기 어쩌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글씨도 안 되네. 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이걸 용도를 중심상업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죠. 그럼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그냥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계획을.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싶다. 계획을 수립해라. 그 계획이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요. 그럼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입안할 때 첫 번째 절차가 기초조사죠. 또 기초조사 한단 말이에요. 기초조사 과정에 뭐가 있냐면 토지의 적성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적성평가는 이게 지금 자연환경 보존지역, 만약에 그린벨트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었다. 그럼 보존이 목적이었잖아요. 보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것은 뭐 하다는 소리입니까? 개발한다는 소리잖아요. 개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못 만들고 토지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과연 적성이 보존에 맞는지 개발이 맞는지 이거 평가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토지의 적성평가라고 그래요. 자, 제가 취업할 때 금융교통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요식업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숙박업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 나의 적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나의 적성 평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적성 평가라는 것은 어떤 토지가 보존할까 개발할까 이렇게 대립을 할 때 적성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적성을 평가해서 야 너는 보존에 적성이 맞다? 그럼 보존하자. 너는 개발이 적성이 맞다? 그럼 개발하자. 이게 토지 적성 평가야. 그럼 토지의 적성 평가는 토지가 보존과 개발에 대립할 때 보존과 개발을 뭐 해보겠다? 조화를 이뤄보겠다. 그게 토지의 적성 평가입니다. 의미 아셨죠? 네.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적성 평가가 단도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요? 이렇게 지문되어서 나오는 거지. 개념 물어보는 거야. 전부 다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느 지역에다 지정한다고 혹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웠으면 어느 지역이 지정한다가요? 토지거래 허가제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어디다 지정하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투기적 성향이 있거나 지가가 올라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해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소리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개발하겠다는 소리예요. 개발.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개발하면 여기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 먼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요. 그러면 이 지역에 토지를 거래할 때는 뭐해라? 허가받아라. 그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의미하셨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토지거래 허가제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투기적 성향이 있거나 투기가 일어나거나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그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는 허가받으세요. 이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다. 되셨죠? 지문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토지정책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독문제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지문만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역지구제가 단독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역지구제를 공부해봐요.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지구제. 저하고 공법 선생님하고 지역지구제를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수업과 공법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전혀 달라요. 공법 선생님은 지역지구제란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공법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럼 지역지구제에서는 이제 지역지구제의 개념, 목적, 필요성, 문제점, 효과 이런 거 나와요.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AV가 마이너스 AV가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거의 10번 나와요. 제거 감소시키는 토지용 규제다. 토지이용 규제 수단이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 중에서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지역지구제였어요. 토지용 규제는 네 땅인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토지용 규제잖아요.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면 여러분이 가진 땅이 만약에 그린벨트에 속했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토지용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입니다. 근데 토지용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의 예부가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 부의 예부가가 거의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10번 가까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볼까요? 여기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A라는 지역의 특성은 자연환경이 매우 수려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적으로 하는 게 적정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은 보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적 주체에게
사적 주체에게 토지용을 맡겨요.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적 주체에게 토지용을 맡기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지를 이용을 해요. 자, 여기에 제 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공장 지을 겁니다. 공장, 염색 공장 지을 겁니다. 그죠? 아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물도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하니까 염색 공장 하면 좋겠네. 그래서 염색 공장 할 겁니다. 그래요? 물 깨끗하니까 염색 공장 하면 좋겠잖아요. 그 염색 공장 할 겁니다. 근데 제 친구는 여기다가 빠찡코도 만들고, 그렇죠? 모텔도 만들고, 무슨 모텔? 무인텔? 이렇게. 예. 아주 상업용으로 이용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돼 버려요. 그럼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되면 그러면 서로 나쁜 영향 주고받는 거죠. 이게 부예부 효과라고요.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부예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의 특성은 보존지역입니다. 보존지역. 근데 여러 가지로 무분별하게 개발했습니다.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안 됐다? 안 됐다잖아요. 안 됐다. 이 지역의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공장 나가, 상가도 나가, 다 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적 주체에게 맡겨버리면 부예비효과 유발됩니다. 부예비효과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부예비효과 발생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보세요. 다른 표현. 부예비효과 발생했습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토지 시장이 잘못됐죠. 시장에 실패된 거지. 시장이 실패.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부예비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다 나가. 그 다음에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으로 지정. 이렇게 하겠다는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럼 지역지구제는 뭘 제거 감소시킨다? 부의 예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 감소시킨다. 이게 부예비효과에서 가장 아니야. 지역지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개념이야. 자, 그럼 두 번째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필요성. 목적 필요성 필요 없어요. 목적 보면 몇 개 나오고 필요성 보면 막 몇 개 나온다고요. 목적이나 필요성이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부예비효과를 제거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자. 보존과 개발의 조화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부의 예부효과 제거 감소. 자, 세 번째는 이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또는 이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지역주거제가 시행된 거죠. 그럼 지역주거제라는 정책이 시행되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가? 그게 효과라고요. 정책 효과. 그럼 여기 이제 효과 나오죠. 효과. 싸그리 무시. 책 보면 효과에서 비용 증가 사람, 비용 감소 사람, 비용 불변 사람에서 복잡하게 나와요. 싸그리 무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점. 자, 문제점은 또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 나타나서 우리 책 보면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이거 대해 우리 책에 있는 것 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야. 딱 하나만.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 이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거예요. 이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저는 유일하게 여기 땅이 하나 있습니다. 땅 전혀 없고 이 지역에 땅 100평 딱 있어요. 근데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내 땅값 떨어집니까? 높아집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어느 지역은 지가를 하락시켜요. 자, 그런데 어느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지정돼요. 그 옆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럼 지가를 상승시킨가요? 상승시키죠. 어느 지역은 지가를 하락시키고 어느 지역을 지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이건 토지 소유자 간에 지역 간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켜요.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 문제점 엄청나게 많으면 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해결책, 완벽하게 해결책을 할 수 없으니까 해결책보다는 보완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겁니다. 있어서 우리 책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거 다 싸그리 무시합니다. 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보완책은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싸그리 무시, 나온 적도 없고. 자, 하나만요. 여기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죠.
그럼 이 형평성을 보완하는 정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형평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개발권 양도제. 그런데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 시행합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볼 필요 없다고요. 자, 이게 지역지구제입니다. 이게 저에게 배우는 지역지구제입니다. 근데 토지정책에서 지역지구제가 가장 중요하고 단독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뭐라 했지만 제가 다 무시하라고 하잖아요. 다 무시. 목적, 효과 다 무시하십시오. 문제점, 보완책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무시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뭔만 이야기했습니까? 부의부가 제거 감수한다. 이것만 말했죠. 그러면 단독문제 나오면 이거 지분 하나 내나? 그게 아니겠죠. 그럼 단독문제는 저한테 배우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배우는 거? 정민이 오빠한테 배우는 거. 정민이 오빠한테 배우는 거. 그래서 이제 6번째 이렇게 할까요? 국계법상. 국계법상은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죠. 국계법상 용도 지역을 보자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제 이게 부동산학 개론에서 단독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지역지구제잖아요. 근데 지역지구제는 한 문제가 나오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면 공법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용도 구역 있죠. 용도 구역은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그럼 용도 지역은 공법 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워요. 용도 지역 종류,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어느 용도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고 없고 자세히 배우죠. 그것은 공법 내용이니까 자세히 배우죠. 저한테는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지역지구제가 공법 내용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공법에서는요.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좀 있으면 다 외울 겁니다. 아직 안 외웠죠. 좀 있으면 다만 3, 4월 과정에서는 외워요. 전화번호 외우듯이 5, 7, 7, 8, 4, 7, 7, 8 이렇게 외운다고요. 외운다고? 그거는 공법 내용이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한테는 안 물어봐.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그럼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뭘 물으면 이름 정도 물어봐요. 이름 정도. 그럼 용도 지역은 이 용도 지역은 일단 몇 개로 나눕니까? 4개로 나누잖아요. 도시지역 있죠? 관리지역 있고 상업지역은 좀 이따 나와. 상업지역은 좀 이따 나오라 할 때 나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떻게 나눠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러지만 안 나눠져.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 나눠진다고. 자, 농림지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안 나눠져. 관리지역은요? 어떻게 해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제가 녹지지역이야. 녹지지역.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지금. 자, 이거 봐요. 지역지구제는 그냥 오늘 부의비과 제거 감소 이거 말고 가라고. 이것만. 근데 시험은 단독 문제로 나오면 국계법상 용도 지역이 공법 문제가 우리 부동산의 개론 나온다. 그렇지? 네. 근데 쉬는 시간에 언니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 첫 번째 시간에. 그런다. 그럼 언니 뭐라 간다? 아니 그냥 외워버려. 언니가 외우라고 3번 하면 어떻게 한다? 자리 바꿔야 돼. 자, 이게 부동산의 개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공법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그럼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이름 정도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도시지역은 또 세분되죠? 세분됩니다.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관리지역 세분되잖아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예? 자, 주거지역은 또 세분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일준,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상업지역 세분되죠? 어떻게 해요? 중심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또요 일반상업. 그렇잖아요.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일, 유근 맞잖아요? 그 4개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전일주. 녹지지역은요?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자, 이렇게. 그렇죠? 자, 전용주거지역은 또 세분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일반주거도 세분되죠. 그럼 전용주거지역은 몇 개로? 2개로. 일반주거지역은 몇 개로? 3개로.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1, 2, 3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어떻게 나냐면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전용주거지역은 1종하고 2종만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은 2개고 일반주거지역이 3개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다. OX, X 일반주거지역은 3개예요. 전용주거지역이 2개고 됐죠. 외우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판, 가위바위도 3판, 고수도 3명이 쳐야 재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판, 씨름도 3판, 우리 시험도 3번. 아니 모의고사 3번만 보자는 소리지 뭐 3년 동안 시험 보자는 소리가 아니라 되셨죠? 예? 그러니까 3세파니까 일반적으로 3세파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3개로 나눠진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이제. 이 정도는. 그러면 용도지구도 있죠. 용도지구도 여러분 다 이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공법에서 이름 다 알아야지만 부동산을 결혼해서는 용도지역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 것은 한 2번 정도 물어봤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요. 용도구역은 다 알 것이고 용도구역은 당분간 공법에서 나오지 부동산을 결혼해서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요.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깔려 있어요. 용도지역이. 다만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됐는데 용도지역이 하나밖에 지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됐다. 그럼 상업지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용도지역은 중복에서 중첩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그것도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와요. 부동산을 결혼해서 기계 3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결혼해서 지역지구제는 여기 국계법상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국계법상 용도지역 이름 아는 거 1번 타자.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중복지역 여부예요. 중복지역. 자, 중복지역 여부를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데 중복지역은 용도지역만 중복지역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중복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중복지역은 용도지역끼리만 중복지역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복지역 된다. 되셨죠? 이 정도가 지역지구제. 자, 이제 3, 4월 과정에서 지역지구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효과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한다고요. 근데 이 효과는 10몇 회 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책 좀 볼게요. 책 244쪽에 토지정책이 시작되죠. 244쪽 무시, 245쪽도 무시. 그럼 245쪽 하단부에 토지정책 수단 이렇게 나왔죠. 이건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토지정책 수단은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눈다? 3개로 나눈다. 3개로. 첫 번째 직접 개입, 두 번째 간접 개입, 세 번째 토지용 규제 이렇게. 그래서 246쪽에 가운데 핵심 나왔나요? 그 핵심이 정말 핵심입니다. 자, 그 밑에 토지은행 제도 나오죠.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시행하는데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자,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 봐요. 자, 넘어갔더니 248페이지 가면 심화해서 토지 정책의 다양한 수단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나왔잖아요. 1번 공영개발 사업 이게 토지 수용 방식이거든요. 그럼 토지 수용 방식 몇 대 옆에 권리 소멸 방식 나오면서 14, 16, 17, 20, 24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단독 문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문 나온 거야. 지문. 자, 그 밑으로 2번 환지 방식으로 가봐요. 환지 방식, 권리 축소 방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환지 방식은 누구한테 배워요? 공법쌤한테 배워요. 무슨 법 배울 때요? 무슨 법 배울 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가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수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수용 전면 매수 수용 방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있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혼용 방식 있죠. 그때 환지 방식, 이 환지 방식이에요. 이 환지 방식은 공법선생님한테 배운다고요. 근데 이 공법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우리 부동산의 개론은 나온다고요. 그럼 보면 거기 마지막에 21회 때 26회 때 나왔죠. 21회 때 26회 때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환지 방식은 개발된 토지를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겁니까? 다시 파는 겁니까? 되돌려주는 거죠. 근데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나오니까 봐봐요. 지금 제가 세세한 내용은 한 게 아니라 패턴을 하고 있잖아요. 토지 정책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지문 나온 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등등등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환지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지금 여기에 환지 방식 8번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세 가지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도 지문 나오면 되돌려 주는 거냐 파는 거냐 이렇게 가볍게 기본적인 뜻을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의미 되셨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가 봐요. 토지 선매 나왔죠? 토지 선매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선매는 선매가 불성립하면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역시 지문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249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지구제 나왔습니다. 지역지구제 거의 의 뭐라고 나왔는데 필요 없어요. 이제 넘어가 봐요. 넘어갔더니 목적에서 세 번째 줄에 VAV가 나왔죠. VAV가 빨갛게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3번 갔더니 지역지구제 경제적 효과, 그러면서 단기적 효과 251페이지에 그러면 장기적 효과가 박스 쳐서 마치 중요한 것처럼 해놨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250페이지 사이드 251페이지 사이드 보면 핵심 그래서 지역지구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나오죠. 거기다 안핵심이라고 쓰세요. 안핵심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다음에 251페이지 그림 밑에 251페이지 그림 3개 나왔죠. 그 밑에 양가로 3번 신축 금지 추가적 제한이 있는 경우 나오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14회 때 나오고 안 나와요. 딱 14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그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252쪽 갔더니 지역지구제의 단점, 문제점 및 보완책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보완책에 1번에 성과주의 용도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싹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253쪽 가면 6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개발권 양도이 나왔죠. 거기는 개발권이 우리나라에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 밑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 나와요. 지문.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정책 이제 마무리해요. 그럼 토지정책은 제가 말하고 했지만 결국은 지역지구제 하나 배우고 왔다. 지역지구제는 뭐다? 부의 예부효과 제거 감소. 그리고 공부할 내용은 국계법 열심히 해서 용도적 이름이라도 알고 가자. 자, 끝. 자, 제가 지우면서요 이야기할 겁니다. 토지 선매에서 가장 중요한 말. 수용할 수 없다.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거. 개발권, 양도제. 되셨죠? 오늘 끝이. 자, 이제 주택정책으로 합니다. 오늘 가구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더 입을 앙당 물고 아주 가구를 새롭게 다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오늘 모의고사 봐서 그러구나. 아, 그러구나. 그래서 제가 18개 했던가요? 18개 이상이면 커피 사진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 안 했어요? 아,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제가 여기만 이렇게 이런 하고 그랬나? 19개 이상이면 제가 커피 사준다. 18개다. 알았어. 18개 이상이면 커피 사준다고 했죠? 네, 그래요. 뭐 맞출 것 같아요? 그럼 커피 사드셔. 그럼 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18개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17개라도 제가 사드려야지. 그러잖아요. 네. 17개가 만약에 17개가 10명 나와버렸다. 큰일 났네 이제. 그럼 문제 오류해가지고 다시 내야지. 갑시다. 자, 주택정책 이신청. 주택정책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이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게 주택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정책입니다.
분양가에 문제 있다. 그래서 개입한다. 분양가 정책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 두 가지만 해볼 건데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봐요. 주택 정책은 주택 시장이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한다. 그런데 임대주택 시장과 분양가 시장이 있다.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한다. 임대주택 정책. 분양가가 문제 있어서 정부가 분양가에 개입한다. 분양가 정책. 그러면 임대주택이 문제라는 것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를 규제해버리자. 임대료 규제. 아니다. 임대료 규제했더니 임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선다. 이번에 선거에서 보자. 다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지 말고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주자. 임대료 보조. 아니다. 정부가 일정 지역에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자. 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분양가 정책은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정부가 그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국가의 재산도 높아지니까 좋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분양가를 규제하는 겁니다. 분양가 규제 정책. 있고 시장에 맞게 그냥 분양가 자유화. 분양가 자유라는 정책이라겠습니까? 아니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 자유라는 시장이 맡기는 거잖아요. 개입하지 않죠. 정책이 아닌 겁니다. 정책이 아니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이제요.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있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 이 6가지가 주택정책에서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가 주택정책 이 6가지 중에서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해요. 임대료 규제하고 여기는 분양가 규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 공부하면 분양가 규제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되고 있지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자유라는 분양가 규제하고 정반대입니다. 역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봐요. 분양가 규제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건설업자예요. 근데 평당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럼 정부가 700만 원 받으라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자의 수익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건설업자는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좋은 자재를 쓴다 안 쓴다? 안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킨다. OX. 오라고요. 자, 그럼 자유라. 자유라는 그냥 분양가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자재를 쓸까 안 쓸까? 쓰겠죠. 그러면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라 중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뭡니까? 자유라라고요. 그러면 분양가 규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공부했습니다. 그 논리가 그대로 분양가 규제로 옵니다. 그 분양가 규제하고 반대가 뭐다? 자유라야. 분양가 규제하면 질적 수준이 떨어지죠. 자유라면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선분양, 후분양 가볼까요? 선분양, 후분양 계속 안 나오다가 27회 때 지문 나오고 작년에 27회 때 지문 하나, 작년에 지문 2-3개 나왔어요.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선분양하고 후분양 중에서요. 둘 중에서 공급자가 주택 공급자가 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선분양. 다시요. 주택 공급업자가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선분양, 후분양? 후분양이지. 선분양은 아파트 없는 상태에서 미리 분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 받아서 짓잖아요. 제가 아파트 건설업자예요. 그럼 선분양했죠. 선분양하면 여러분이 다 분양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없이. 그럼 여러분이 다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아파트 건설한다고요. 그게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은 내가 아파트를 건설해놓고 여러분한테 분양하는 거라고요. 그럼 둘 중에서 이 선분양과 후분양 중에서 건설 자금을 아파트 건설 자금을 주택 건설 자금을 주택 공급자 스스로 조달하는 방법은 선분양, 후분양? 후분양. 그거 3번 말해야 되나? 3번. 선생님 네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말 똑바로 했어. 자, 하나 더 이제.
그러면 선분양과 후분양 중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선분양일까 후분양일까? 선분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이떼기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안 만든다고요. 후분양은 만들어 놓고 파는 거야. 만들어 놓고 팔면 좋게 만든다 안 만든다? 좋게 만든다. 10분을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식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선분양과 후분양 중에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후분양. 나 같으면 미안해서 후분양 이렇게 하겠다. 후분양. 그런 거 내는 걸, 그런 거. 그건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만 제대로 하면 돼요. 임대료 보조 있죠? 임대료 보조 안 중요합니다. 임대료 보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으니까. 임대료 보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간접 개입 방법이라는 거. 간접 개입 방법.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 방법이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제 임대료 규제부터 공부해야 되잖아요. 임대료 규제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면 시간이 좀 애매하네. 좀 빨리 쉬어도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요. 쉬었다 합시다.